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9월의 3주차 9월 21일 일요경마 예상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 기수들 프로필을 화면에 좀 띄워놨는데 금요경마부터 이제 토요경마 제가 이제 기승하는 거를 유심히 살펴봤는데 권중석이가 뭐 화산기왕 끌고 3등 왔고 조성환이가 마지막에 발벤이 끌고 3등 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예전 그런 기수 양성하고 달라진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이 기수들의 행보 저는 핑크빛으로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느낀 결과는 그 정도일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은 기본 적중은 하곤 돌아왔는데 조합 실패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던 토요경마 같습니다. 오늘 어제 방송부터 오픈을 드렸던 그런 추천 경주였는데 어제 방송에서 제가 4번마 박차라를 놓고 갈 것이냐 열하나 탱탱볼을 놓고 갈 것이냐 정말 그 마지막까지 예상을 하기 전까지도 정말 많은 고민했는데 결국에는 제 선택이 박차라를 놓고 마루장군 탱탱볼을 노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 추천 경주를 들어갔던 이유가 이 원더풀 스위트가 아니다 이거 자빠질 가능성이 크다 요런 흐름이기 때문에 중고배당을 노려야겠다라는 거를 마음을 먹었는데 생각했던 중고배당은 나와줬는데 축마가 조금 아쉬웠고 그래서 결론으로 지난주 많은 적중을 만들어냈고 이번 주 토요경마, 금요경마도 괜찮았고 토요경마 기본 적중은 나왔지만 분명히 추천경주에서의 아쉬움 이번 일요경마 때 반드시 좀 털어내보도록 하면서 일요경마 총 11개의 경주 빠르게 북병마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 12마리 2세마 경주로 일요경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버튼 엄지척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체크 2마리를 할게요. 3번마 관악산 챔프 그리고 6번 새로운 비술까지 2마리를 체크하고 나머지 말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쪽에 1번마 지존불패 마이야 기수의 선택은 9번마 걸작 티아라입니다. 그리고 디에고 기수는 아직까지 한국경마 서울경마에 이렇다 할 적응하는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존불패의 최근 모습을 보면은 한 번은 데뷔전엔 따라갔고 직전에 이제 앞선 전개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따라가서도 특별한 걸음이 없었고 지난번에 앞에 가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걸음 자체는 그냥 밋밋한 정도의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존불패는 이번에 확실한 자기가 그 전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선행이라고 보거든요. 주로도 가볍기 때문에 이제 선행에 성공한다라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지만 또 선행도 좀 힘을 쓰고 나가는 선행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잡고 가는 그런 좀 편한 선행이 좀 동반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의 불안함이 느껴지는 마필이고요. 걸작 티아라는 말은 기본기는 좋아요. 기본기는 좋은데 좀 고개가 높아요. 고개가 높기 때문에 자, 이 마필도 마이야 기수가 선행을 가려고 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서 전개를 풀어낼 마필이 관악산 챔프와 새로운 미술인데 일단 관악산 챔프는 반응도가 너무 좋습니다. 채찍 반응이 너무나도 좋아요. 조인권 기수가 이 채찍 하나는 좀 타이트하게 임팩트 있게 때려주는 기수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경주도 딱 그렇게 타면서 자 마지막에 채찍발로 2등 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반응도라든지 이 40도 송문길 조교사 마방에서의 마필의 완성도는 올라와 있는 모습인 만큼 거리도 1000m가 아닌 1200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관악산 챔프고요. 자, 거기에 이제 6번마 새로운 비술이란 마필이 있는데 일단 말이 5월 달에 능검 받고 지금 이번 9월 달에 거의 16주 동안에 좀 오랜 시간 준비를 하면서 이번 경주 데뷔전을 치르는데 말이 길게 정말 길게 잘 갑니다. 호흡이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비술이 제가 판단하는 제가 보는 이 망아지 새로운 비술은 앞으로 상위군 그리고 장거리까지도 충분히 통할 만한 능력을 저는 보여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 이번 1경주 2세마 경주 관악산 챔프 새로운 비술 2마리를 체크하면서 일요경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경마 2경주 가겠습니다.
1200m 국산 5등급 8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8번 내추럴 사운드를 체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올패스의 문세영 기수 인기 1위로 팔리는 마필입니다. 오늘 토요경마 때 문세영 기수 정말 고생 많이 했죠. 많은 인기말을 타고 경마 팬들의 보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근데 문세영 기수가 탔던 말들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뭐 이렇게 압도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말은 많이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문세영 기수가 타면은 이렇게 조금 생각보다 과인기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제가 잘 판단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할 일이죠, 할 일. 이것도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마필입니다. 나올패스도. 물론 데뷔전 1000m에서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이세마들의 능력은 거의 바닥이었고, 그리고 이제 직전 루키 경주에 이제 출전했을 때 모습을 보면은 저도 분명히 나올패스가 따라가면서 한 번 더 힘을 쓸 줄 알았어요. 근데 전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자기 능력 이상을 끌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기대했던 거는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도 좀 많이 졌고, 물론 이번에 15초대 타임을 끊어낼 만한 마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능력으로 접근을 해본다라면은 나올패스는 액면대로만 그냥 좀 봐줘야 되는 그런 인기마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여기 5등급 준조 감량기수 원더풀 동촌도 빠르게 선행 나가려고 노력할 거고요. 자, 거기에 우인철이 어쨌든 앞에 밀어 제낄 겁니다. 구파이터도. 그래서 앞이 북적북적 거리는 상황에서 자, 글로벌 타임이란 마필도 선행을 좀 어느 정도 편하게 가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저는 이 삼복승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추천드릴 만한 마필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직전 경주부터 이 내추럴 사운드란 마필을 추천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내추럴 사운드가 1700에서 계속 뛰는 동안에 왜 과연 계속 1700에 나갈까? 별로 의미가 없을 텐데, 왜? 순발력도 갖고 있는 마필이 힘도 있어요. 근데 호흡이 길지 않아서 그 1700, 1800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직전에 9월 7일이었죠. 1300m를 딱 나왔을 때, 자, 이게 거리가 짧아졌다라면은 그동안에 얘가 뛰었던 그 경주 경험을 살려서 함축된 한 발을 쓴다라면은 안 통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더 짧아졌기 때문에 더욱더 유리한 거죠. 다만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거 하나는, 오늘 밤사이 주로가 좀 더 말라서 주로가 조금은 무거워지기를 바라는 바람인데, 그래서 삼복승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언급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 8번 내추럴 사운드 가벼운 마음으로 보병권 마필로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3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육군 11마리가 출전하는 오늘 1호 경마의 첫 번째 추천 경주 승부 경주로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추천 경주 때 저배당 흐름보다는 중배당, 운이 좋다라면은 고배당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경주를 컨택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주 만에 나오는 4번말 라온 파라노마란 마필이 팔리고 있고, 거기에 이제 9번말 고스트 케일이 인기를 막 하고 있는 그런 레이스죠. 일단 10주 만에 나오는 라온 파라노마는 현장에서 상태를 좀 체크해봐야 될 준비 과정입니다. 그리고 조상범 기수도 이 라온 파라노마를 처음 타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9번마 고스트 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레이스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레이스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은 9번마 고스트 케일은 초반에 좀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에요. 왜? 인기 1위이기 때문에. 직전에 제가 고스트 케일을 추천드렸던 이유는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직전의 고스트 게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졌어요. 레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고스트 게일의 단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4번, 9번이 내일 최저 배당을 형성하고
또 거기에 뭐 7번 알리페르란 마필, 어정쩡한 마필이죠. 이런 마필도 지금 인기를 모아주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분명히 변수, 이변이 나올 만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만큼 서울 3경주는 추천 경주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1300 국산 5등급에 11마리가 출전하는 역시 두 번째 추천 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제가 이거는 다 오픈을 여러분들께 해드립니다. 이거는. 자, 이번 경주 제가 추천 경주로 이제 들어가는 이유는 일단 히트플라이란 마필이 뭐냐면은 폐출혈이 났던 말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마필도 최근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때 폐출혈 났을 때 모습을 딱 보시면 알 거예요. 이 말도 초반에 좀 무리해서 쫓아가다가 앞선에 붙어버리면은 과호흡이 오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흐름이 그렇게 빠르면은 그렇게 유리하게 뛸 상황은 아니에요. 직전 경주 모습 보시면 아시다시피 앞선이 우장창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차분하게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한 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자, 이번에는 인기 1위입니다. 그리고 자, 지금 상대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5등급의 준족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출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노림수 말 첫 번째가 1번마 원더풀 시킹이에요. 원더풀 시킹. 바람이 있다면 일단 내일 박태종 우리 기수가 잘 타주길 좀 바라는데 7월 달에 원더풀 시킹이 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쌍옥노란 마필이 우리들의 추천 마번을 고춧가루를 뿌렸죠. 한마디로 고춧가루를 뿌렸고 직전 8월 24일 날 모습을 보면은 순전히 오롯이 왔어야 되고요. 히트플라이도 그때 이겼어야 되는 상황인데 야, 김성현 기수의 기승술 역시 혀를 내두를 만한 그런 인상을 찌푸리게 할 수밖에 없는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기승술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가장 잘하는 이제 박태종 기수로 돌아왔어요. 이 원더풀 시킹이란 마필이. 최근에 이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 말은 만들어져 있는 과정이고요. 조금만 틈만 열리면은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는 타이밍에 근접해 있는 말은 8번마 원더풀 시킹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이 모닝 언더란 마필도 지난번에 좀 구절이 안 좋아서 좀 안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바로 빠른 치료를 하고 나서 이번 경주 16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 왜 나머지 뭐 왕최고란 마필도 이번에는 이제 마이야 기수로 앞선 전개에 붙어 뛸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자, 마이야 기수의 장점을 잘 살려볼 만한 마필이다. 그래서 자, 여기는 히트플라이가 저는 좀 빠지는 그림을 먼저 그리면서 원더풀 시킹을 우선 체크하면서 서울 4경주 현장에서 추천 경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400m 10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드리겠습니다. 인기마 접전 구도고요. 약간 이제 축부제 혼전 그런 경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강등이 됐던 말이 이제 세네 칸이죠. 오늘 토요경마 주로 흐름이라면은 오늘 안쪽에서 밀고 선행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서 무시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평 강자도 말은 괜찮죠. 충분히 도전 가능한 입상 가능한 그런 말의 능력인데 오늘 토요경마 때 우인철 기수 말 타는 거를 보면은 뭐 비록 인기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기승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인 기수들 한참 모자라요. 쉽지 않아 보인다. 자, 거기에 이제 외곽의 맥스 파티는 앞에 좀 편하게 가야 되는 마필인데 세네칸 옆에 붙어서 그리고 요 안쪽에 한두 마리 정도 빠른 말이 있어서 좀 외곽으로 돌아야 되는 그런 전개적으로는 조금 불리한 그런 위치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강하게 좀 노릴 만한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개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에어포스 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도 에어포스 원이 정말 많이 뛰어줄 줄 알았는데 막상 얘도 부딪히니까 편하게 가야 되는 말이라는 거죠.
좀 빡빡한 레이스를 만나면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5등급의 준족들이 많이 출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따져봤을 때 에어포스원도 장담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여기 말의 기본기를 보면은 좀 다져진 마필은 오버마 하이폴리란 마필이 그나마 잘 다져진 것 같아요. 김효정 기수가 계속해서 기승을 해오던 마필이고 또 1400 거리 강점 타임상으로도 충분히 극복 가능한 그런 레이스와 상대를 만난 하이폴리입니다. 전개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좀 한두 마리, 두세 마리 정도 보내놓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또 직전에 좀 아쉬웠는지 2주 만에 좀 빠른 출전을 감행하는 마필이 오버마 하이폴리 체크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1600 국산 4등급 10마리 중에 볼린이 취소가 됐죠. 취소 체크하시고 여기는 청궁스톰. 지난번 청궁스톰이 이 바주카보이 그때 당시에 같이 뛰었던 말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경합을 하면서 무너졌는데 그래도 바주카보이는 무너졌지만 청궁스톰은 3등 오면서 끈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전 대비 낮아진 56.5의 부담 중량. 이번에 다시 한번 앞에 가겠죠. 그리고 거리가 1600입니다. 선행마들의 정말 장점을 살릴 만한 그런 거리, 특성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청궁스톰이 이번에는 앞에 가서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임노란 마필도 지금 문세영 기수가 임노란 마필을 지금 처음 기승을 하는데 기본 능력이 분명히 더 있다라고 보여준 직전 경주의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문세영 기수가 처음 기승하는 건데 이거는 뭐 노련한 문세영 기수가 충분히 잘 말의 능력을 끌어내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청궁스톰을 제가 좀 더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거기에 임노 봐야죠. 자 아쿠아라인도 지난번에는 이제 점핑 출전이었는데 점핑 출전도 점핑 출전이었지만 앞이 조금 안 좋았던 그런 모습이어서 그냥 바닥에만 하염없이 좀 누워 있었다라면은 분명히 이번 경주는 직선에서 역전을 해보려고 충분히 열심히 아마 올라올 겁니다. 올라올 거고 골드캐쳐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주가 승군전인데 좀 상대가 좀 빡빡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4등급에서 꾸준하게 좀 강한 상대들과 싸워오면서 경험을 쌓고 있는 이런 테마탄생이란 마필이 오히려 복병권에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6경주 크게 변수는 나오지 않을 인기마 접전 구도 속에 천궁스톰의 선행 버티기 우선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11마리가 출전하는 오늘의 이제 마지막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크게 막 벗어난 이변이 나오는 그런 편성은 아니에요. 그런 편성은 아니지만 지금 출전마들을 전부 보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얘가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쳐다보면은 불안한 요소가 있어. 이렇게 보면 별론데 이렇게 보면 얘 이렇게 좋아. 이렇게 이제 반반씩 쳐다보는 각도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 그 마필의 장단점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정말 믿고 들어갈 만한 마필이 있기 전까지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주라고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게 바라봤는데, 근데 이쪽으로 봐도 저쪽으로 봐도 위에서 봐도 아래에서 올려봐도 이 마필에 대한 능력은 분명히 더 있다라고 저는 봤어요. 그리고 직전에 제가 좀 빠르게 노렸던 말인데 한 번 더 노려야겠습니다.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7경주도 오늘 제가 후반부 이제 8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는 뭐 대상경주도 있고 전부 다 이 방송을 통해서 마번을 다 오픈을 해드릴 텐데 이번 7경주는 제가 생각했던 그 전개가 나오기를 하는 그런 경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서울경마 8경주 오늘 1호 경마의 하이라이트 경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 안말 퀸즈 투어 시리즈입니다. 11번마 원더풀 K렌이 일찌감치 취소가 되면서
크라운 함성한테는 조금 더 반가운 소식이죠. 아무래도 이제 최외곽 게이트의 선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마리라도 줄어들면은 크라운 함성한테는 분명히 유리한 상황이 1%라도 생기는 겁니다. 자, 즐거운 여정이 재기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최근 모습을 보면은 좀 오락가락 하잖아요, 지금. 분명 4월달 뚝섬배에서는 재기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직전에 이제 KNM 배 때 보면은 또 역시 무기력한 모습을 또 보였다라는 점도, 이 즐거운 여정을 우리 바라볼 때 한 번쯤은 의심을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면은 지금 틀림이 없는 상황이고요. 자, 거기엔 뭐 글라디우스라든지 라온 포레스트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인기마들이 지금 외곽으로 또 밀려 있다라는 거는 또 즐거운 여정한테는 상당한 유리함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제가 부지탑의 특별 경주, 안말 대상 경주 그냥 좀 그래도 우리가 좀 믿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거는 15번마 크라운 함성입니다. 크라운 함성. 가장 안 좋은 거는 지금 게이트 번호 하나뿐이에요. 나머지 조건 이런 상태 이런 걸로만 따져 본다라면은 진짜 이 크라운 함성 15번 뽑는 순간 정말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문세영 기수가 이마필은 잘 능력을 끌어내줄 거라고 보고 리딩 자키다운 그런 모습을 대상 경주에서만큼은 여러분들께 좀 보여줄 거라고 믿고 있고, 대상 경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웬만하면 제가 대상 경주는 즐겨라, 관전을 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시장이라든지 윤승 상태를 확인하고 하트, 눈에 하트 뿅뿅 나오는 그런 말들을 응원해라. 축제를 즐기자. 이런 대상 경주만큼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시길 바라겠고, 크라운 함성 액면대로 좋은 모습 기대합니다. 구경주입니다. 1700 총 11마리가 출전한 혼합 4등급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마 정정희 기수는 오늘 밤에 비라도 내리라고 기우제를 지날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토요경마 주로가 워낙 가벼웠기 때문에 주로가 마르지 말고 계속 가벼운 주로로 이어져라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있을 거고, 또 레이스 자체가 또 앞말들만 뛰는 앞말 한정 경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스마일 골드의 선행 이후에 전개는 끝까지 좀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주로라면은 티나 K란 마필이 너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추임마기 때문에 좀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는 말들한테 먼저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빅토리퀸 김효정 기수, 그다음에 블레이밍어의 임다빈 기수, 요 두 마리를 좀 무빙성의 전개로 좀 풀어낼 만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스마일 골드는 쭉 뻗어나가는 그림이고, 그게 이제 나머지 말들의 후미권 그룹에서의 싸움인데, 최근 폼을 보면 이제 빅토리퀸이 6월달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선두권에 이런 스마일 골드 한 마리만 살아남는 약간 그런 흐름에서는 충분히 직선 뚝심이 통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블레이밍 워도 기대했던 것만큼은 성적이 좀 안 나곤 있지만 최근에 다리 상태도 안 좋았고 지금 컨디션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블레이밍어가 좀 모르겠어요. 좀 타이트한 전개를 임다빈 기수가 펼쳐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브라이트 카이는 뭐 능력으로 보면은 충분히 통할 능력인데 말이 좀 짧아요. 말이 좀 짧은 말이고 거리를 아직까지 검증이 끝나지 않은 거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그런 마필이고, 티나케이는 너무 바닥에서 올라오고, 하일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잘 뛰곤 있는데 이 마필도 워낙 기복이 심한 마필이라서 현장까지 체크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스마일 골드 후차권에서 조금 더 제가 높게 평가하는 1번마 빅토리퀸이라든지 블레이밍어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1800m 국산 4등급 10마리가 출전했습니다. 여기도 제가 주중부터 추천을 드렸던 이클립스 블랙이란 마필.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 이후에 끝걸음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끝걸음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여기 이런 편성에서는 버틸 그런 흐름이고요. 또 말이 이게 보면은 농림부 대상경주 이후에 약간 기가 꺾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7월달과 8월달에 약간 그런 아쉬웠던 결과가 실전에서 좀 나왔다라고 보고 이번에 다시 한번 준비 잘 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좀 더 한 번 더 변할 수 있는 그런 선행 마필이고 상위군까지도 올라가서 충분히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 이클립스 블랙이 되겠습니다. 5차권에서 크게 변수가 있을까요? 자, 인피니트 아너.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렸던 인피니트 아너. 거기에 상승세, 패션스타라든지 오썸킨 이런 마필들의 후착 싸움이 좀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인기마 압축된 그런 경주로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크게 변수가 나올 만한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 11경주입니다. 1200 혼합 3군 11마리가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지난번 특별 경주에 좀 나갔었다라면은 그때 실버레인의 베스트 레이스의 배당이 좀 더 높았을 거예요. 박산 스피드가 나왔으면은. 근데 아쉽게 출장하면서 박마로 좀 아무래도 관중이 그때 당시에 많다 보니까 좀 많이 놀래면서 박산 스피드가 이제 기술을 떨어뜨리고 박마가 되는 바람에 이번 경주 밀려나오게 됐습니다. 주행 재검 모습 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한 스피드를 갖고 있고 빠른 순발력을 통한 힘을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이번만 학산 스피드의 선행 인정되는 부분이고요. 자, 얘를 거슬 말이 특별하게 눈에 띄지는 좀 않는다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약간 이제 문제될 만한 마필은 이제 마이티 에버란 마필이 약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지금 얘가 지금 26주 만에 나오는 마필인데 실질적인 지금 승군전이란 말이죠. 승군전인데도 56.5의 핸디를 못 받았어요, 지금. 지금 학산 스피드는 57.5, 얘는 56.5입니다. 물론 지난번 3월 달에 너무 많이 이겼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레이팅 증가로 인한 핸디겠지만 그래도 얘한테는 얘 입장에서는 이번 경주가 분명히 승군전이고요. 자, 거기 26주 만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만만치 않은 말들이 지금 제 눈에는 좀 많이 보인다라는 거고 현장에서 지금 학산 스피드와 마이티 에버가 정말 메리트 없는 그런 배당까지 떨어진다라면은 굳이 이 마지막 경주에 마이티 에버를 노릴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방송에서는 이 정도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드리머 이즈 한강 보스 등짝 고민되죠. 자, 거기에 그레이 찰리까지 충분히 도전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만 드리머 위즈는 딱 지난번에 좀 빠르게 움직여주니까 참고 있다가 매번 앞에 갔던 마필인데 안 되니까 패출혈 이후에 좀 고민됐었죠. 그래서 8월 달에 작심하고 따라가다가 빅토아르가 그린같이 탔습니다. 좋죠. 충분히 능력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한강 보스 같은 경우에는 준족이긴 한데 계속 이제 감량 김성현이가 직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좀 더 나은 성적이 기대가 되는데 뭔가 이제 기승술이 받쳐주지 못하는 아쉬움. 그래도 체크는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9번마 그레이 찰리입니다. 그레이 찰리. 자, 지난번 뛰는 거는 거의 10개월 만이죠. 거의 1년 가까이 된 단기 공백 이후에 출전하는 마필이었고 자, 이번에는 출전 주기가 7주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자, 이렇게 제대로 된 핸디를 받고 나와야죠. 그레이 찰리도 분명히 기본 검증은 끝난 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레이 찰리 내일 현장에서 상태 확인해보고 무난하다라면은 마이티 에버보다는 분명히 좀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학산 스피드의 선행 이후에 무너지지 않는 버티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크게 변수가 일어날 만한 경주는
마지막 경주까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총 11개 경주 모두 다 풀어봤고, 자, 내일은 추천 경주에서의 집중력을 좀 발휘해 보겠고,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일반 경주들도 좋은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또 긴 시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 인사 드리겠고요. 자, 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